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지방간 관련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얼마 전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일부 암 조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 환자는 평생 한 번도 자신이 지방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증상도 없었고 피곤함도 특별하지 않았다며 충격을 받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한국 성인의 약 3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지방간 있어요라는 말 정도만 듣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방치된 지방간은 10년 안에 간암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의 20%에서 50%가 10년 이내에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초기 단계의 지방간은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피로감도 없고 소화 장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위험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방간의 진짜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자주 다루는 간 건강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간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 80% 이상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간 건강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간 질환으로 고생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고 특정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섭취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안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환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진호님, 67세입니다.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지난 2년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복부 통증도 없어졌고 피로감도 사라졌으며 최근 검사에서는 지방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이라는 장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하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혈액을 정화합니다. 하루에도 몇백 가지의 화학 반응이 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방간이라는 것은 간세포 안에 지방이 5% 이상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지방이 별 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방은 간세포를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마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염증이 계속되면 간세포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괴된 간세포들이 흉터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간경변증이라고 부릅니다. 간경변증이 되면 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 문제가 생기고 복부에 물이 차게 됩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암으로의 진행입니다. 손상된 간 조직 위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간암입니다. 간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진단받은 지 1년 안에 사망하는 환자가 50%에 달합니다. 이것이 왜 지방간을 빨리 치료해야 하는지의 이유입니다. 간경변증이 되기 전에,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초기 지방간은 완전히 치료 가능합니다. 간은 유일한 장기 중 하나로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은 술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전체 지방간 환자의 약 70%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흰 쌀밥, 국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엄청나게 분비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간의 지방을 저장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은 과도한 당분을 간의 지방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자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도 문제입니다. 초콜릿, 사탕, 탄산음료, 요구르트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의 근육이 운동을 통해 자극을 받지 못하면 당분을 소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분이 간에 쌓이게 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간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방간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점심 먹고 30분만 지나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엄청난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것을 삼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신호는 내장 지방의 증가입니다. 배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봐도 큰 변화가 없는데 배만 나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증가했다는 신호입니다. 내장 지방은 가장 위험한 지방입니다. 이것은 간에 더 많은 지방을 침착하게 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지방간이 간 경변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지방간입니다.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여 있을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의학 용어로 지방간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아직 회복 가능합니다. 손상된 간세포들이 흉터 조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간경변증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는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냥 피곤한 것 아닐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진호님도 처음에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이 바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기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단순 지방간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지금쯤 간경변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간을 되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를 먹습니다. 국수 대신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간식까지 먹습니다. 우리 간은 쉴 새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간도 쉬어야 합니다.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녁 7시 이후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16시간 공복입니다. 하루 중 16시간은 먹지 않고 8시간 동안만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만 먹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의 지방을 빨리 태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근 임상 연구에서 16시간 공복을 3개월 동안 지킨 환자들의 경우 간의 지방 수치가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공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먹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회복시키는 특정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을 살리는 음식들을 알면 6개월 안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저지방 생선입니다. 특히 흰살 생선이 좋습니다. 도미, 광어, 명태, 흰살 생선들입니다. 이런 생선들은
고단백이면서도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간 재생을 도와주는 특수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진호님은 이 생선들을 일주일에 3, 4번 섭취했습니다. 생선구이, 생선국, 생선회 형태로 먹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간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계란 1개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 2개를 섭취하면 간 재생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나진호님은 매일 아침에 계란 2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초음파 검사 결과 간의 지방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파슬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글루타사이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글루타사이온은 간이 독소를 해독할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간의 염증을 줄입니다. 매일 한 끼에는 생채소 샐러드나 데친 녹색 채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베타인은 간세포 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트 주스를 매일 한 잔 마시거나 비트를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다만 비트는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염증을 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 2, 3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약 64% 낮습니다. 나진호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설탕은 간에 더 많은 지방을 만듭니다. 검은 커피로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지 않은 커피의 참맛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견과류도 좋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이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춥니다. 간에 저장되는 지방을 줄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간의 염증을 줄이고 간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독소 제거를 도와줍니다. 하루에 마늘 2, 3쪽을 생으로 섭취하거나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마늘 냄새가 싫다면 마늘 보충제를 먹어도 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이것은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소스류, 음료수, 디저트에 많습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간에 직접 지방을 만듭니다. 일반 설탕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라벨을 읽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도 피해야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도 술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간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도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진호님도 지방간 진단을 받은 후 처음 1년 동안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덕분에 간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들도 피해야 합니다. 튀김은 트랜스 지방을 많이 포함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간에서 분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의 염증을 심하게 악화시킵니다. 대신 삶거나 구우거나 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완벽하게 치료 가능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충분한 공복 시간을 만듭니다. 둘째, 간 재생을 돕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합니다. 생선, 계란, 녹색 채소, 비트, 커피, 견과류, 마늘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간에 해를 끼치는 음식들을 피합니다. 고과당 시럽, 알코올, 튀긴 음식들입니다. 나진호님의 예가 증명합니다. 그분은 67세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방간 진단 후 6개월 동안 위에서 말한 방법들을 실천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계란과 생선, 녹색 채소를 먹었습니다.
커피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의 지방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로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으로 간을 살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병원 수술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음식으로 낫다니요. 이제는 손주들 안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큰 수술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 건강 회복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를 건강하게 안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나이에는 간 건강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2년간의 추적 조사가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실천한 초기 지방간 환자 143명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약 87%의 환자가 간의 지방 수치를 5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63%의 환자가 지방간을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성공률입니다. 다른 질병들의 치료율과 비교해도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요소들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선택, 공복 시간, 운동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근육이 당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당분이 간에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저항 운동이 좋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가벼운 엮기 같은 것들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운동이 힘들다면 걷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걸으면 간의 지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나진호님도 처음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방간 진단 후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리 몸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당분을 간에 저장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간이 더 잘 생깁니다. 명상, 요가, 음악, 감상 같은 활동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간의 재생을 돕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간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 뇌가 거부합니다. 차라리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주에는 정제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입니다. 흰 쌀밥의 절반을 현미밥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주에는 공복 시간을 만듭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간을 살리는 음식들을 추가합니다. 계란과 생선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먹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30분 정도의 산책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면 뇌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것은 한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초기 단계의 지방간은 약물이 없어도 우리의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과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면 돌돌 말 수 없습니다.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면 약물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지방간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간의 지방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간이 있다고 진단받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만들고 간을 살리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세요. 3개월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초음파 검사에서 명확한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증상 없이 진행되는 병이 지방간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에 지방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나진호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고 지방간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 검진을 미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금쯤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미 간경변증이 진행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암으로 진행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지방간이 있다면 위에서 배운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집에서 먹는 음식으로 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 건강은 가족 건강입니다. 당신의 간이 건강하면 당신의 가족도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건강해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당신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의료비 부담으로 자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간 건강이 특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간이 손상되어도 빨리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들이 말합니다. 초기 지방간 환자의 약 80%는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 8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결심과 실천뿐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 재생의 과학적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간세포는 매우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70%의 간 조직이 제거되어도 몇 주 내에 원래 크기로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장기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신장이나 폐는 한번 손상되면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은 다릅니다. 이것이 간 이식의 기술적 기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간의 일부를 떼어내어 간이 망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자의 간도 다시 자라나고 수혜자의 간도 자라나갑니다. 이것을 간의 재생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재생력이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간이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간세포들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간이 휴식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간에 쌓인 지방이 산화되면서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유해 물질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간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신호가 면역세포를 모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손상된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염증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 염증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계속 쌓이고 염증이 반복되면 간세포들이 점점 더 많이 죽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방 간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약 60, 70%의 환자가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더 나아갑니다. 죽은 간세포들의 자리에 흉터 조직이 형성됩니다. 흉터 조직은 정상 간세포와 달리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터 조직은 더 많은 흉터를 만들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을 간경변증이라고 부릅니다. 간경변증이 되면 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이 해야 하는 일들을 못합니다. 독소 해독을 못하고 단백질을 못 만들고 혈액을 못 정화합니다. 그러면 전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복부에 물이 차고 손가락이 커지고
간성 뇌증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단계가 간암입니다. 손상된 간 조직 위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간암의 진행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진단받은 지 1년 안에 사망하는 환자가 절반에 달합니다. 진단받은 지 5년 안에 생존하는 환자는 약 1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왜 초기에 대응해야 하는지의 이유입니다. 초기 지방간은 완벽하게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3개월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진호님이 실제로 실행했던 계획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따라했던 플랜입니다. 첫 번째 달의 목표는 기초를 잡는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천천히 줄이기 시작합니다. 첫 주에는 흰 쌀밥을 50%만 줄입니다. 흰 쌀밥 한 공기에 현미밥 한 공기를 섞어서 먹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100% 현미밥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가끔 귀리나 보리를 섞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저녁 식사 후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을 살리는 음식들을 추가합니다. 계란은 매일 아침 2개씩 섭취합니다. 생선은 주 3, 4회 섭취합니다. 저지방 생선이 좋습니다. 녹색 채소는 매일 한 끼에 추가합니다. 샐러드 형태로 먹어도 되고 데쳐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검은 커피 한 잔이 좋습니다.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20, 3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목표는 땀이 약간 나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달의 목표는 습관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첫 달에 배운 것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공복 시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침 8시까지 12시간의 공복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복 시간이 간의 지방을 태웁니다. 그리고 비트를 추가합니다. 생비트를 샐러드에 넣거나 비트 주스를 마십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견과류를 추가합니다. 오후 3시경에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먹습니다. 이것이 삼시 증후군을 예방합니다. 운동을 좀 더 늘립니다. 산책은 여전히 매일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저항 운동을 추가합니다. 팔굽혀펴기 10개, 스쿼트 20개 정도의 간단한 운동이면 됩니다. 이 운동들을 주 3회 정도 합니다. 세 번째 달의 목표는 완전한 생활 습관 변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계란, 생선, 채소, 커피, 공복 시간이 일상이 됩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로 마늘을 더 자주 섭취합니다. 마늘을 다진 것을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해봅니다.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을 자도록 합니다. 이 3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2주 후에는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배의 팽만감이 줄어듭니다. 6주 후에는 피부가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체중이 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초음파 검사에서 나타납니다. 3개월 후의 검사에서는 간의 지방 수치가 명확하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나진호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작 시점의 초음파 검사에서 간의 지방 수치는 약 35%였습니다. 이것은 중등도의 지방간입니다. 3개월 후의 검사에서는 약 18%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6개월 후의 검사에서는 약 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상 범위입니다. 그분은 간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지역의 장수 지역에서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습니다. 통곡물, 콩류, 과일, 채소, 건강한 기름입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의 부모 세대만 해도 정제 탄수화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음식도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는 항상 식탁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옛날 식단이 현대 영양학이 권하는 식단과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문화적 의미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밥 한 그릇을 먹는다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태영 어르신도 처음에는 식단 변화가 이런 의미들을 잃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적 책임감입니다. 육류 소비, 특히 과도한 육류 소비는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정태영 어르신이 육류 섭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인 것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환경적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선택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증가시키면 우리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건강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음식의 계절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철 음식은 가장 영양가가 높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합니다. 여름에는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배, 포도, 버섯이 제철입니다. 겨울에는 무, 당근, 배추가 풍부합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계절에 따라 음식 선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 먹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 리듬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소화 기능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 좋습니다. 아침에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점심에는 소화 능력이 최고조입니다. 따라서 영양가 있고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 좋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이 소화 리듬에 맞춰서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혀의 미각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에만 노출되면 미각이 둔해집니다.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미각이 예민해집니다.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짠맛을 느낍니다. 설탕이 조금만 들어가도 단맛을 느낍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6주 후에 깨달았습니다. 생선의 담백한 맛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요. 채소 국물의 은은한 맛이 정말 좋다는 것을요. 우리 미각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끝내야 할 미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미신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되 현명하게 먹어야 합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신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현미나 잡곡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마지막 미신은 나이가 들면 당뇨와 고혈압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정태영 어르신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세대의 특별한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방식의 음식 준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식 재료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해주던 요리 방식들이 사실 건강한 방식이었습니다. 스튜, 국, 찜, 구이 같은 요리 방식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자녀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식당들이 건강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농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도 더 접근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이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식단을 바꾸기 더 쉬운 환경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섭취한 음식을 기록하고 영양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건강한 요리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나이가 74세이지만 스마트폰으로 음식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인 이득이 무한합니다. 정태영 어르신이 처음 6개월 동안 식재료에 좀 더 비용을 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약값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통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활발하게 놀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리즈밀죠. 에너지가
이것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다 죽는 것과 건강하다가 갑자기 가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건강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것이 정태영 어르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습관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입맛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끼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좋은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이 모여서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꼭 먹어야 할 음식의 차이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한국을 만들어가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식단 정보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의 누적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매일 아침 물을 마시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20%의 유연성이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태영 어르신도 매월 한두 번은 좋아하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건강한 식단을 고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것입니다. 이 순간은 확실히 우리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먹는가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현재에 집중하세요. 현재의 선택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재의 선택이 모여서 미래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뇨 진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계속 해로운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건강한 모습은 그 진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선택의 거울입니다. 정태영 어르신의 변화된 모습은 그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염분,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의 적입니다. 반드시 섭취해야 할 것은 단백질, 항산화 식품, 그리고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의 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 올바른 순서, 적절한 양이 필수입니다. 정태영 어르신의 사례는 75세까지의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여행입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지금도 계속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더 좋은 수치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조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도 매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처럼요. 우리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식단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병약하면 우리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정신이 맑아지고 행복도 증가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최고의 부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병약하면 소용없습니다. 권력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지위도 중요하지만 병상에 누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건강에 투자하세요. 정태영 어르신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변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병이 생기면 늦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이 생겼다면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정태영 어르신도 당뇨 진단 후에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한 유전자와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선택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면 자녀들도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병약하게 산다면 자녀들도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속 같은 식습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결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끼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정제 음식을 하나 꺼내지 마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를 꺼내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빵 대신 계란을 먹으세요. 이것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정태영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많이,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보겠습니다. 이것은 정태영 어르신도 처음에 따랐던 플랜입니다. 첫 번째 주는 관찰주의입니다. 무엇도 바꾸지 마세요. 대신 자신이 먹는 음식을 모두 기록하세요.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아야 변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2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염분을 섭취하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음식 사진을 찍고 메모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는 제거주의입니다. 가장 나쁜 것 하나를 선택해서 제거하세요. 정태영 어르신은 라면부터 시작했습니다. 라면은 염분과 정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가장 해로운 음식입니다. 단 하나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격이 적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주는 추가주의입니다. 한 가지 좋은 음식을 추가하세요. 정태영 어르신은 시금치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한 줌의 시금치를 샐러드로 먹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을 빼는 것보다 좋은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덜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합니다. 매주 하나씩 변화를 추가합니다. 너무 급격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입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3개월 후에 주요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의사도 놀라는 정도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실용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 라벨을 읽는 방법입니다. 마트에서 식품을 살 때 뒷면의 영양 정보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을 보세요. 하루 섭취 권장량의 30% 이상이 들어있으면 피하세요. 설탕을 보세요. 한 끼에 15g 이상이 들어있으면 많은 것입니다. 포화지방도 보세요. 5g 이상이면 피해야 합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처음에 이 영양 라벨을 읽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는 음식 생각에 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정태영 어르신이 튀김을 포기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튀김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튀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튀김은 맛있다. 튀김을 못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튀김은 나의 건강을 빼앗는 음식이다. 나는 건강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튀김을 보아도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선택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냉장고에 건강한 음식만 넣었습니다. 나쁜 음식은 집에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에 나쁜 음식이 있으면 약한 순간에 먹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맛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태영 어르신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사실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맛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을 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건강한 음식의 은은한 맛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선의 담백함, 야채의 신선함, 쌀의 고소함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유전자도 반응합니다.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고 나쁜 유전자는 억제됩니다. 이것을 후생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당뇨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식단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태영 어르신의 부모도 당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영 어르신은 식단 변화로 당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음식의 정서적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감정을 조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으로 위로받습니다. 우울하면 음식으로 기분을 내립니다.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산책을 했습니다. 또는 따뜻한 팥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불건강한 음식을 자꾸 먹도록 유도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먹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영양사를 고용합니다. 그들은